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 지금은 북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8,0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한반도 2배 크기의 거대한 대륙이 있었죠. 숲과 강이 흐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100년 어느 날 높이 25m의 거대한 파도가 시속 80km로 해안을 덮쳤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대륙 전체가 바다에 집어삼켜졌고 그곳에 살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도거랜드, 바다가 삼켜버린 대륙의 마지막 날이었죠. 도거랜드에는 대체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북해 밑에 잠든 잃어버린 대륙, 도거랜드가 어떻게 바다에 집어삼켜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거랜드는 지금의 영국 동쪽 해안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남부를 연결하던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약 26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였어요. 완전히 바다에 잠겨서 20세기 초까지는 아무도 그 존재조차 몰랐죠. 그런데 1931년 이 잃어버린 대륙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어선 콜린더호가 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노퍽 해안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도거뱅크라는 곳이었죠. 트롤 그물을 해저 바닥에 끌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상한 게 올라왔습니다. 진흙 덩어리였는데 자세히 보니 이탄이었어요. 습지에서 식물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문제는 이탄이 민물 환경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나온 거죠.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더 놀라웠거든요. 사슴뿔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작살 끝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연대를 측정해보니 1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과학자들은 경악했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바다인 이곳이 예전에는 육지였다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에 대륙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발견은 계속 이어졌어요. 1950년대부터 북해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이 이상한 것들을 계속 건져 올렸습니다. 매머드 어금니, 사자뼈, 들소뿔, 그리고 또 다른 석기 도구들이었죠. 1960년대에는 석유 회사들이 북해에서 유전을 찾기 시작했는데 시추 작업 중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해저 지형을 스캔해보니 강바닥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육지에서나 볼 수 있는 V자 형태의 계곡이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최첨단 음파 탐지 장비로 해저를 스캔하자 믿기 힘든 지형이 드러났습니다. 강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호수터도 보였고 심지어 언덕까지 있었어요. 완전한 육지의 풍경이었죠. 2017년에는 어부가 완벽한 상태의 매머드 어금니를 건졌고 2019년에는 9,000년 된 사슴뿔 도구가 또 발견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유럽연합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도거랜드 전체를 세디로 복원하는 거였죠. 지금까지 정착지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20개 이상 확인했고 2030년까지 완전한 가상 도거랜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잃어버린 대륙을 도거랜드라고 이름 붙였어요. 네덜란드어로 어부를 뜻하는 도거와 이 지역에서 가장 얕은 도거뱅크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거대한 대륙이 바다에 잠긴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쯤 지구는 빙하기였어요. 북유럽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모든 곳이 얼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 지금의 북해 자리에는 넓은 툰드라 평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바로 도거랜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영국이 섬이 아니라 유럽과 연결된 거대한 반도였고 도거랜드는 그 일부였죠. 이곳에는 매머드가 살았습니다. 거대한 들소떼가 초원을 가로질렀고 술록이 계절에 따라 이동했어요. 사자와 검치호랑이 같은 포식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인간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강인한 수렵체 집인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매머드를 쫓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도거랜드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땅이었으니까요. 약 2만 년 전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유럽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남부에서만 근근히 버텼죠. 이때 해수면은 지금보다 무려 120m나 낮았습니다. 빙하가 바닷물을 얼음으로 가둬버렸거든요. 도거랜드는 더 넓어졌어요. 지금의 북해 전체가 육지였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약 1만 5천 년 전부터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엄청난 양의 얼음이 물로 변하면서 강과 호수가 만들어졌고 그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수면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거랜드의 종말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1년에 몇 밀리미터씩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천천히 바닷물이 육지를 잠식했거든요. 도거랜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풍경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툰드라가 사라지고 숲이 생겨났습니다. 자작나무와 소나무, 참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매머드는 사라지고 새로운 동물들이 나타났죠. 붉은 사슴, 멧돼지, 곰, 늑대였습니다. 1만 년 전쯤 도거랜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더 이상 황량한 툰드라가 아니라 울창한 숲과 맑은 강, 호수로 뒤덮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육지였던 게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가 됐죠. 왜 도거랜드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치가 완벽했어요. 도거랜드는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였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사냥꾼과 부족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와 기술이 교류되는 중심지가 된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채취한 흑요석이 덴마크에서 발견되고 프랑스에서 만든 부싯돌 도구가 영국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도거랜드 때문이었어요. 이곳이 중개 무역의 허브였던 겁니다. 둘째, 자원이 엄청났습니다. 도거랜드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서 둘 다의 이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내륙의 숲에는 사슴과 멧돼지가 살았고 강에는 연어가 떼를 지어 올라왔어요. 해안에는 물개떼가 즐비했고 얕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죠. 게다가 도거랜드를 가로지르는 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템스강과 라인강이 만나서 거대한 강을 이루며 도거랜드를 관통했거든요. 이 강 주변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셋째,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북유럽은 따뜻해졌지만 도거랜드는 특히 살기 좋았어요. 북해에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았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았거든요. 완벽한 환경이었죠. 전문가들은 당시 북유럽 전체 인구의 20에서 30%가 도거랜드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최소 수만 명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를 중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도거랜드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 움직이며 살았는데요. 여름에는 사슴, 가을에는 연어, 겨울에는 물개를 사냥했죠. 가죽배를 타고 섬과 해안을 오가며 중개무역의 중심이 됐고 9,000년 된 조개더미와 배 작업장이 그 흔적을 증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라고 하죠. 도거랜드는 그들에게 고속도로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도거랜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땅 아래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걸요.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해수면이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6,000년 사이 약 2,000년 동안 무려 120m나 상승했어요. 1년 평균 6cm씩 올라간 셈입니다. 6cm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도거랜드가 대부분 평지였다는 겁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해안선이 엄청나게 후퇴했어요. 1년에 6cm 상승은 해안선이 수백 미터씩 내륙으로 밀려드는 걸 의미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할아버지가 낚시하던 해변이 손자 때는 바닷속 깊은 곳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밀려났습니다. 10년마다 20년마다 마을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내륙으로 이주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살던 땅은 아버지 세대 때 습지가 됐고 손자 세대 때는 완전히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위기만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공포였죠. 바다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을 겁니다. 전설과 신화가 생겨났어요. 높은 곳을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가 발생했고
물과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거라고 합니다. 기원전 7500년쯤 서쪽 끝 아일랜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없는 섬이 된 거예요. 기원전 7000년쯤에는 영국 남부와 프랑스 사이도 바다로 바뀌었죠. 영국 해협이 생긴 겁니다. 도거랜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남쪽에서 바다가 올라오고 서쪽에서 바다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바다가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중앙으로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곳으로 몰려들었죠. 기원전 6200년쯤 도거랜드의 저지대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중앙의 높은 지대뿐이었어요. 도거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이곳이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26제곱킬로미터였던 땅이 이제 몇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바다에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수십 세대에 걸쳐 고향을 잃고 친척들과 헤어지고 계속 이주를 반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설로 들었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거대한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 땅은 계속 줄어들었고 이제 도거 언덕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이 곧 닥칠 거라는 걸요. 기원전 6100년경 노르웨이 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바다 밑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대륙붕 경사면에 쌓인 엄청난 양의 퇴적층이었어요. 빙하기 동안 수만 년에 걸쳐 쌓인 진흙과 모래와 자갈이었죠. 얼마나 많았냐면 무려 3200세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를 5000번 이상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바다 밑 경사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정했을까요?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빙하기 동안 얼음의 무게로 눌려있던 땅이 얼음이 녹자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각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게다가 바다 밑 퇴적층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얼음 속에 갇힌 메탄 가스인데 수온이 올라가면 불안정해지거든요. 모든 조건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6100년 어느 날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아마도 지진이었을 거예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5에서 6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불안정하게 쌓여있던 3200세제곱킬로미터의 퇴적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해저 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시를 5000번 채울 수 있는 양의 흙과 돌이 한꺼번에 바닷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걸요.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해저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던 바닷물을 밀어냈습니다. 그 물은 갈 곳이 없었어요. 아래로는 해저가 있고 옆에서는 계속 물이 밀려오니까요. 결국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었죠. 파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파도가 아니었어요. 높이가 몇 미터였을까요? 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25미터, 어떤 곳에서는 30미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10층짜리 아파트 높이의 물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너지로 환산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천 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는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속 80km,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만큼 빠른 속도였어요. 노르웨이 해안이 가장 먼저 강타당했습니다. 해안가 마을들은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렸죠. 그리고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스코틀랜드로 향해, 그리고 도거랜드를 향해 계속 나아갔어요. 기원전 6100년 그날 도거 언덕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게 도거랜드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같기도 하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한 굉음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짐승들이 패닉 상태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수평선이 갑자기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높이 25m의 거대한 물벽이었습니다. 도망칠 시간이 없었어요. 경고도 없었죠.
몇 분 만에 파도가 해안에 도달했고 10층 아파트 높이의 물벽이 시속 80km로 해안을 덮쳤어요. 건물들이 1초 만에 종이장처럼 부서졌고 거대한 참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10km, 20km, 30km, 결국 40km까지 내륙으로 밀고 들어갔죠. 문제는 언덕 위로 도망친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이 그곳까지 덮쳤거든요. 도고 언덕의 가장 높은 곳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삶의 흔적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두 번째 파도가 왔거든요. 내륙 깊숙이 들어갔던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또 한 번 모든 걸 쓸어갔어요. 되돌아오는 물의 힘은 들어올 때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부서진 집의 잔해,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 바다로 끌려갔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계속 덮쳤습니다. 쓰나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파도가 반복해서 육지를 강타했어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도고 언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이 빠진 자리에는 진흙과 부서진 나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배도 없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극소수였을 겁니다. 운 좋게 높은 곳에 있었거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다가 파도를 넘긴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도고랜드가 사라졌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쓰나미가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다시 분배되면서 얕았던 바다가 더 깊어졌고 높았던 육지가 낮아졌거든요. 게다가 해수면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쓰나미 이후에도 빙하는 계속 녹고 있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지금의 네덜란드와 덴마크 쪽으로 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영국으로 피난을 갔겠죠. 북쪽으로 노르웨이를 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난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고고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쓰나미 직후 시기, 기원전 6000년경부터 영국 동부 해안의 정착지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DNA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영국인의 유전자에서 북유럽 대륙 쪽 유전자가 섞여 있는데 그 시기가 딱 이때거든요. 도거랜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영국에 정착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구전으로 전했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거대한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다가 모든 걸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기억이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유럽의 고대 전설 중에 대홍수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대한 파도가 와서 모든 걸 쓸어버렸다는 신화요. 어쩌면 이게 도거랜드의 마지막 날에 대한 희미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야기죠. 쓰나미 이후에도 도거랜드의 일부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 몇 곳은 물에 잠기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해수면이 계속 상승했고 기원전 5000년쯤에는 도거랜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섬마저 바다에 잠긴 거죠. 그리고 영국은 완전한 섬이 됐습니다. 더 이상 걸어서 유럽 대륙과 오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북유럽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이 섬이 되면서 유럽 대륙과 문화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거든요. 언어도 달라졌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어요. 만약 도거랜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영국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로마가 침공했을 때도, 노르만 정복 때도, 산업혁명 때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석기 시대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쓰나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농부들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중석기 수렵 채집인들은 점차 사라졌고 새로운 농경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도거랜드의 마지막 생존자들도 결국 이 새로운 문화에 흡수됐을 겁니다. 스코틀랜드 몬트로즈 분지의 지질학적 증거가 이 모든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1988년 옥스퍼드 대학 지질학자
데이비드 스미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점토층 사이에 두꺼운 모래층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층이었죠. 이건 쓰나미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모래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 정확히 기원전 610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비슷한 증거가 북해 연안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동부 해안 모두에서 같은 시기에 쓰나미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모두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죠. 스토레가 해저 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재앙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쓰나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도거랜드는 북해 바다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평균 수심 50m에서 93m, 가장 얕은 곳은 25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곳에는 8,000년 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터와 배, 도구들이 퇴적물에 묻혀 있죠. 가끔 어부들이 그물에 뭔가를 건져 올리는데요. 매머드 어금니, 사슴뿔 작살, 부싯돌 칼, 심지어 인간의 뼈까지 나옵니다. 2020년부터 유럽연합이 대규모 도거랜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해저 탐사 장비로 북해 바닥을 샅샅이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강바닥 수십 개, 호수터, 정착지로 추정되는 구조물 20개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도거랜드 전체를 3D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8,000년 전 사라진 대륙을 가상현실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도거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이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3mm씩요. 도거랜드가 가라앉던 속도와 비슷하죠.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1에서 2m 상승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위험에 처할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과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8,000년 전 도거랜드처럼요. 역사는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도거랜드 위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있어요. 북해 유전이 바로 도거랜드 자리거든요. 그 석유를 태우면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해수면이 더 빨리 오르고 있죠. 도거랜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해 어딘가에서 8,000년 된 집터가 파도에 드러나고 있을지, 누군가의 작살이 모래에서 빠져나오고 있을지, 바다는 아직도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삼켜버린 대륙의 이야기를요. 도거랜드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닙니다. 바다 밑 퇴적층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도거랜드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과연 바다가 삼켜버린 대륙의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북해 바다 밑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